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플로리다 써니 아일랜드입니다. 영롱한 바다와 시원하게 펼쳐진 해변에다 사계절 날씨도 좋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부호들이 몰리는 명품 주거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고층 호화 아파트도 즐비하고 세계 각국의 부호들도 별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이 같은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인 2월 23일이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쟁에 패해 망명할 경우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이애미입니다. 러시아 매체 RT가 젤렌스키의 마이애미 연구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6월 23일인데 공교롭게도 젤렌스키는 1월 말을 전후해 마이애미에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등에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파악한 젤렌스키의 당시 동향이라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메디컬 빌링 인보이스입니다. 8,434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2022년 1월 30일입니다. 환자 이름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식 표기인 볼로디미르가 아닌 블라디미르입니다. 왜 볼로디미르를 고집하지 않고 블라디미르라는 러시아식 표기법을 썼는지 아리송합니다. 사실 플로리다 써니 아일랜드는 러시아 부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젤렌스키는 마이애미의 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는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전립선 암도 암은 암이지만 사실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20여일 전에 플로리다에 머무르면서 진료와 요양을 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완쾌됐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은 젤렌스키의 얼굴이나 표정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해맑은 모습인데 2022년이 되자 좀 칙칙하게 변했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라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사정없이 전쟁에서 희생시키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에도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병적인 것만큼은 확연해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물론 그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서구 미디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진단서를 떼어본 것도 아니면서 파킨슨병이다, 치매다, 암이다,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죽였지만 그는 건재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플로리다 마이애미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지 웹이란 탐사 보도기자는 3월 젤렌스키가 플로리다 써니 아일랜드에 콜로모이스키와 핀추크가 지은 3,500만 달러짜리 맨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귀금속은 56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젤렌스키는 은행에 13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빅토르 핀추크는 리낫 아흐메토프,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페트로 포로셴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흐 중 한 명입니다. 이들 올리가르흐들은 우크라이나 산업 전반을 과도 지배하고 있는데 미디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핀추크는 ICTV의 대주주입니다. 젤렌스키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야당 생명을 위한당 소속 최고 라다 소속 의원 일야 키바가 밝힌 내용입니다. 키바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드레스드너 뱅크 라틴 아메리카에 12억 달러를 모아놨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이만한 돈을 예치했습니다. 일야 키바에 따르면 이 돈은 모두 리낫 아흐메토프, 빅토르 핀추크,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젤렌스키는 그 어느 아프리카 지도자보다 부패하고 지능적입니다. 배경사진은 젤렌스키가 아프리카 55개국 원수를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하려 했는데 그의 연설을 청취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는 뉴스입니다. 러시아 제재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했지만 여기에 응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사리 판단이 정확합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젤렌스키를 지원하느냐는 스탠스가 명확합니다. 일리아 키바는 젤렌스키의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12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씩 꼬박꼬박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들은 퍼스트 유니언 뱅크, 도이체 방크, 파리의 국립은행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돈의 흐름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당국의 비호가 있다고 키바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아 키바는 더 놀라운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스비아틀라나 티아노프스카도 45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 런던 HSBC 은행으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스비아틀라나 티아노프스카는 벨라루시의 야당 인사입니다. 벨라루시에서는 루카셴코가 독재자라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 민주화 조차로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루카셴코 정권 퇴진이 불발되자 유럽으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차린 여자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폴란드 총리가 그녀에게 버팀목이 돼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는 이들도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키바는 또 아르시니 야센육 우크라이나 전 총리도 드레스너 뱅크의 마이애미 지점에 계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부패했는지 그 깊은 심연은 바닥을 알기가 힘든다. 젤렌스키의 측근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스너 뱅크는 젤렌스키의 대통령실 실장 예르막도 5,600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계 호주 저널리스트 데니스 로가튜크는 젤렌스키 역시 네오나치 준군사 조직의 지원을 받는 올리가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친러 또는 좌파의 목소리도 철저히 검열당하는 독재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가짜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그러면서 황당한 거짓 선전전의 예도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 지역 공습으로 인해 크게 다친 여성의 모습이라고 태블로이드에 게재된 사진은 사실 2018년의 것을 도용한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2018년 마그니토 고르스크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당시의 피해자를 마치 러시아군 공습으로 인한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근로자의 영웅인 동시에 겸손한 억만장자라는 탈을 쓴 젤렌스키는 대리전에서 록히드 마틴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대포밥으로 만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입니다. 젤렌스키의 부패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올리가르흐 보유국입니다. 마이애미의 3,500만 달러짜리 저택에서 선텐을 즐길 수 있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태리에도 호화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여기서 가족들과 여름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전쟁으로 가기가 곤란하자 누군가에게 렌트를 해줘 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재테크의 귀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처럼 부패가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젤렌스키가 지배하는 우크라이나는 부패 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막장 독재 국가입니다. 공유할 만한 가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하는 미드 가운데 CSI 마이애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호레이쇼의 대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Put the gun down, 범죄자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는 대사입니다. 이제 젤렌스키도 더 이상 국민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총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